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시 이상로 멘토입니다. 자, 일단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밤에 항상 보면 요즘은 다우정신은 항상 좋은 모습을 꾸준히 나타내면서 또 글로벌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자, 국내 증시 왜 이럴까요? 간밤에 또 다시 우리에게 이슈가 또 한 게 있었죠. 바로 엔화에 대한 부분, 엔화 약세가 상당히 진행이 됐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6년 10개월 만에 엔화가 최저 수준으로 다시 한번 더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자, 일단은 114엔을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예전 같으면 일본에 상당히 놀러 가기 좋은 시절이다, 그죠?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이죠. 자, 뭐 도쿄 주위에는 가지 마시고요. 그 밑으로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쌀 때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 한번 빗대 본다면 이런 엔화와의 경쟁업체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지금은 조금은 불만적인 요소를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바꿔서 역발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엔화의 자금 자체가 많이 풀린다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이머징 마켓으로 일본인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일본 정부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 금액들이 일본 은행들로 들어가는 것은 가장 나쁜 거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투자를 해라. 그게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지 이머징 마켓이든 간에 투자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선진국이 이렇게 양적 완화를 비롯해서 꾸준히 돈을 찍어내면서 돈이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머징 마켓 쪽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로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일본과의 경쟁업체가 아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베네핏을 좀 더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외국인을 본다면 미국계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유럽계 자금,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일본인 자금도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코스피 약보합권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팔고 있는 상태고요. 이 외국인이 차이니스인지 아니 재패니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계 자금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0.1%대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죠. SK하이닉스가 잘했다기보다는 현대차가 못해서 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현대차가 3% 또다시 약세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자, 한국전력이 1% 강세, 자, 포스코가 또 3%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죠. 삼성생명이 3.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2% 강세, 그리고 삼성전자 우도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 SK텔레콤 1%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그룹주 한번 같이 볼게요. 삼성그룹주.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테크인, 삼성정밀화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다음 판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물산도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삼성그룹주들이 크게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삼성 SDS라든지 아니면 제일모직의 상장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자, 삼성 SDS 상장일이 언제입니까? 11월 15일이죠. 자,
상장이 앞에 다 갔다 그죠? 자, 상장이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지분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는 얼마예요? 가격이? 많이 비싸죠? 삼성전자를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고 누가 지분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지분 이동을 할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은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유독 안 오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철강업종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3% 약세, 우리 현대제철이 3%, 그리고 현대아이스크가 마이너스 5%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철강업종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차트적으로는 분명히 저가가 맞았어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기업의 가치, 산업 동향이다. 광공업 생산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수요는 여전히 부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급 물량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되더라도 매출은 크게 늘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 자체는 빠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자, 특징 업종,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CJ 대한통운입니다. 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는 거죠. 3분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은 다시 한번 절대 수준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죠. 불황형 소비 패턴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줄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택배. 오늘도 저희 집에 택배가 3건이 온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부분 자체는 꾸준하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유분에 대한 유통이겠죠. 자, 대한통운 연속적인 시세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오늘 3% 또 강세 보이면서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안전 불감증이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숨겨진 의미는 뭘까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유지 보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은 노출된 재료. 그러면 숨겨진 재료는 바로 새로운 건설업의 협황이 회복됨으로써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엘리베이터. 그럼 거기에 대한 점유율은 당연히 현대 엘리베이터가 1등이기 때문에 주가도 크게 반영되고 있고 현정 회장이 지분 매입도 들어왔고, 자, 노출되는 재료가 많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549.71포인트로 0.5%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다시 한번 더 약세를 보이는 과정에 한번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장세가 꾸준히 연출되는 모습이었다, 그렇죠? 그럼 코스닥은 여전히 개별주적인 장세가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이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2% 강세,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오늘 2%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컴투스가 어제에 이어서 또 다시 한 번 더 빠집니다. 5%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홈쇼핑 관련주가 또 한 번 또 빠지죠. 오늘도 1% 정도 지금 CJ 홈쇼핑이 빠지고 있고요. GS 홈쇼핑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CJ ENM이 0.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메가스터디입니다. 메가스터디가 오늘 59,500원에 올라서면서 11.2%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안에 내용적인 부분을 본다면 회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분할하겠다. 회사 분할 소식에 지금 다시 한번 급등을 연출하고 있고요. 사업적인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주사 느낌이 강한 회사, 이렇게 분할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적 분할이든지 아니면 물적 분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했을 때
주가 자체는 어떻게 됐었나요? 예전에 한국콜마가 한국콜마홀딩스와 분할을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모습 봤을 때, 자, 이 메가스터디의 이런 회사의 분할 결정 자체는 이슈가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꼭 그런 부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인데요. 자, 오늘 거의 하한가까지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한번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무슨 부분이냐면, 자, 저가 권역 자체를 보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가지 말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은 시청자님만이 아닙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자리에서는 여기서는 지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의 가치가 바뀌었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차트를 한번 거꾸로 한번 돌려볼게요. 돌리니까 어때요? 신고가를 곧 갈 것 같은 차트죠. 자, 어차피 차트는 보이는 모습일 뿐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사파이어 인곳에 대한 가격 자체가 더욱더 낮아졌다. 왜? 경쟁 상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는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다는 거 관망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1081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8원 40전이 오늘 오르는 모습이에요. 자,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맞죠? 자, 달러가 그만큼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코스피 마감 예상 밴드는요, 자, 많이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1950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궁금하시죠? 이 종목 빠지고 있죠? 빨리 전화 주세요. 빨리 전화 주시고 아니면 빨리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사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급의 김선현 멘토. 네, 상차트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또다시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코스닥이 또 흔들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어떻게 해요? 코스닥이 11월에는 어떻게 안 좋은 게 막 심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코스피 대비해서는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언제까지요? 11월 중반까지 그럴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부터요? 10월 말부터. 10월 끝나기 둘째 주 전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흐름이 나옵니다. 나오고 있잖아요. 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고민이 되죠? 이미 한참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서야 좀 대응하시려는 분들. 언제 코스닥이 오를까요, 여러분? 11월 셋째 주 넘어가면서 넷째 주 되면서 코스닥이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연말에 산타랠리를 보여줄 것이죠. 연말 산타랠리 때는요. 코스피 코스닥이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코스피는 더 이상 큰 폭의 하락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슈가 뭡니까? 11월에는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삼성그룹주 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SDS랑 관련돼 있는 그런 포인트 네, 같이 꼭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요. 시장 분위기를 볼 때 뭐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분위기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기관에서 금융투자 쪽 매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는지 기관을 다 던지고 있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고 선물 쪽에서요. 자, 뭐 기관 쪽 오늘 또다시 매도가 4거래일째 연속도 코스피 쪽에서 나와줍니다.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기다리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매수 접근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시고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요. 아시겠지만 제가요. 2종목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 전량 빼버렸습니다. AS 좀 해드리고요.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크레디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크레디는 제가 방송에서는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뺀 이유는요. 공개방송에서만 말씀드리고 오후장 방송 가져가요. 전 궁금하시면 오후장 방송 보시던가 아니면은 공개방송 들어오시던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호텔신라도요.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흘러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큰 손해는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외하고 다시 노려보도록 하자고요. 이걸 뺀 이유는 이거예요. 이렇게 꺾이지 않길 바랬는데 추세 상단 부분에 거의 라인 타고 가면서 또 하단 부분 맞춰보자면 이 포인트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이 포인트는 올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85,000원까지는 또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후에 다시 대응할게요. 안 좋은 거는 빨리빨리 치고 양호한 걸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누적 수익률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폭 떨어졌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장 저희 관심주는요. 네, 없습니다. 자, 종목을 네. 이제 둘 다 없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 공개방송 들어오시고 그리고 강연에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우리가 지금 포트가 넘쳤죠. 이익 실현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그 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또다시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그렇게 길게 가져갔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곧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 2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꼭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이익 실현을 해야지만 또 딴 종목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김선준 멘토님도 그 공개방송에서 가져가신 종목. 자, 공개방송과 방송상의 종목은 완전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방송 종목은 아예 공개방송에서 웬만하면 얘기도 안 하고 아예 다른 종목을 얘기를 합니다. 방송은 방송입니다, 여러분. 공개방송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 리액션이 장난이 아니신데요. 네. 바쁩니다. 자, 상담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번호 안내해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에서 1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요, 문자 하나 전화 주시면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종목인데요, CJ ENM이네요. 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X입니다. ENM 사실 엄청 밀렸어요. 중국에서 이 종목을 뭐 투자 들어가고 막 이런 이슈들 많았잖아요. 네, 엄청 밀렸습니다. 이슈가 뭘까요? 실적에 대한 불안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넘치는 상황, 지수는 빠지고 참 대응하기 힘든 상황. 수급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자면, 자, 계속적인 기관들의 매도에 어떻게 됐나요? 종목이 그냥 밑으로 꺾여버렸습니다. 그냥 기관들이 배신하고 나간 거죠. 쫙. 언제 올라갈까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자, 주봉으로 좀 볼게요. 주봉의 큰 그림에서 보자면 추세 하단 부분에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자면요. 여기가 바닥 포인트였고 두 번째 바닥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닥과 네 번째 바닥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요 포인트에서 어떻게 해요? 요 라인을 만들어 보자면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요?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매수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 상황을 보자면 거의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온 거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보셨어요. 하지만 현 구간대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관 매수가 필요해요. CJ ENM이 실적으로도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 수급이 더 많이 좌지우지하니까 기관 매수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점부터 잘 지켜보시다가요. 기관 매수가 이렇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매수로 돌아서면서 어떻게 해요? 개인 매도가 나가야 돼요. 개인이 어떻게 물량을 어디로? 기관한테 가든 외인한테 가든 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안 보인단 말이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기관 매수가 좀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를 이용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요.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정도는 같이 한번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시더라도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예, 많이 오더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많이 보내드려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방송 자체 컨셉은 아시겠지만 매수, 안전진단, 이 종목 괜찮을까? 매수 의견을 주로 저희가 집중해서 해드리니까요. 그게 항상 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얘기해 주시고, 손절을 또 어떻게 물어보시고 하라 그러면. 마음 아프죠. 그렇죠. 좀 그래요. 어떻게, 방송이라서 또 상황 보고서 어떻게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지만, 마음 아프니까. 네, 사실 그래요. 이게 손해가 나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저희 마음은 더 편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좋은 처방전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영철강 매도할까요? 5998님 보겠습니다. 네, 오의견입니다. 이상현 멘토님 좀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요 영흥철강을 문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영흥철강에 대해서 조금 애착을 지금은 조금 가지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흥철강을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가격권력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게 얼마였었냐면 이 2,400원대였어요. 이 가격대가 깨지고 나면 접근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만약에 주가를 올리기 위한 세력의 움직임이었다면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큰 다시 한번 급등을 노리거나 아니면 빠지고 난 다음에는 인위적인 하락 구간 넘어가는 추세대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자체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 이 시청자분은 이게 조금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을 사랑하지는 마세요. 예, 바람둥이가 되세요. 어차피 집에서는 바람 못 피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종목으로 바람둥이가 되셔야 됩니다. 예,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을 준다고 나에게 수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수익 냈을 때 과감하게 버리고 또다시 수익 안 났을 때 그때도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전략을 조금 취하시길 조금 바라겠습니다. 네, 명언이네요. 명언. 바람 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무림 PMP 매수할까요? 3909님. 네, 여기는 X입니다. 네, 무림 PMP 매수, 이게 바람 상대가 잘못됐어요. 바람 피실 상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누라가 이뻐도 바람 피는 상대가 굉장히 못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번에는 이뻐야 됩니다. 네, 잘생겨야 돼요. 무림 PMP가요, 근데 조금은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이 보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또 아니고 최근 들어서 매도가 또 많아요. 요 포인트. 그리고 지금 계속 6거래일째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추세적인 하단 부분에 맞추신 것 같은데 수급은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수급 들어오면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수급 상황이 깔끔하진 않은 그림이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이오스마트 추가 매수 물어보셨습니다. 0174님. 네, 여기는 X입니다. 자, 이상남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바이오스마트를 여쭤보셨는데요. 바이오스마트는 우리가 먼저 시가총액을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410억이다, 그죠? 410억이라면 시가총액이 410억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 종목을 올리고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 종목이에요. 특히 500억이 조금 안 되는 종목은 주인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410억인데
그만큼 조금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바닥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나요? 지금 물결을 꾸준히 잔파동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집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맥점을 잡아 드릴게요. 자,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서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요. 자, 제가 선을 두 가지 그어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되는데. 자, 어때요? 네? 정확하게 또다시 일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단에는 오버히팅이 들어가고 맞죠? 하단권역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가 나타나면서 오밀조밀하게 매집이 들어가는 차트예요. 그런데 왜 2850원, 2830원 이 자리가 저 지지점인데 왜 매수를 하면 안 됩니까? 자, 매수하면 안 되죠. 왜? 얘네들은 인위적인 하락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 상승하는 것 자체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체크하고 난 다음에 사면 됩니다.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요. 지금은 올라가는 모양이 아니고 내려가는 모양이죠. 내려가는 모양일 때는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를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지바이오 매수네요. 이구일사님. 네, 의견은 X입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중에도 저한테 이 종목을 계속 매수해야 되냐고 질문이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 10월 들어서 계속 그랬어요. 10월 들어서. 근데 그때 계속 제가 했던 얘기는 안 됩니다. 좀 기다리세요. 좀 더 지켜볼게요. 그 얘기 드리고 날 때마다 다음날 급락, 다음날 급락, 다음날 급락이 나왔어요. 이유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이런 사료주 같은 경우나 제약주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그 상품 시세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상품 시세를 보시면 이게 옥수수예요, 여러분. 옥수수라고요. 10월 들어서부터 올라가고 있잖아요. 곡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대두, 그쵸? 다 올라가고 있다고요. 소맥, 옥수수, 밀가루 콩 다 올라가고 있다고요. 10월 들어서부터. 이걸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매수한다라. 약간 위험했어요. 왜 이 지수가 빠지면 이게 종목이 빠집니까? 빠진 이유가 뭐죠? 10월 들어서 빠지잖아요. 곡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걸 당장에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죠? 맞죠? 바로 아니라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지금 당장에서는 곡물, 사료 관련주들은 힘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4분기 실적 불안에 꺾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오지 홀딩즈네요. 매도할까요? 6723님. 네, 5입니다. 이상남 멘토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방송을 꾸준히 시청을 하셨던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2만 원 이상을 조금 오버히팅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정확한 저도 매도 자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상의 오버히팅, 우리가 일종의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더 빠지는 걸 우리가 투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더 올라가는 자리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오버히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매수 구간이거든요. 왜 그 과매수 구간이냐면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꾸준히 한번 지지가 됐던 저항이 됐던 구간이 바로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였는데 기업 자체가 갑자기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갭 상승으로 올라갔죠. 이 자리에서. 갭으로 이렇게 띄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과연 이 회사의 가치가 달라졌느냐예요. 달라졌다면 이 자리 자체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큰 상승을 이룰 수가 있겠지만 기업의 가치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런 주가, 의미 있는 주가를 건너뛰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네오지 홀딩스 적자가 석자가 됐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네오지 홀딩스 갑자기 뭐 매출이 크게 늘어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직 신규 사업을 한다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밖에 없는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회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자리에서는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면 자, 주가 취향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단 권역 보시면 돼요. 자, 요 자리이죠. 지금 17,000원 구간인데 15,000원이네. 15,500원이고 주봉상으로 한번 보면 자, 갭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거 명심하세요.
자, 15,500원짜리 요 자리까지는 충분히 저는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고 현재 자리에서는 차라리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효성입니다. 매도할까요? 4985님. 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좀 너무 많이 꺾여요. 내가 흐름이 너무 많이 꺾이고 바닥 포인트 자리가 뭐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이탈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포인트 자체도 너무 꼬여있는 상태. 수급이 조금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나오신 이후에 대응해보자는 그런 이제 판단이고요. 자, 이상남 멘토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효성. 효성은 이게 참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신소재 관련으로 조금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효성이 이제 첫째 아들하고 이제 셋째 아들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요. 예, 우리가 흔히 집안 싸움이라고 하죠. 집안 싸움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고 서로가 막 신고하고 난리 났죠. 지금 막 분쟁 신청하고.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효성 자체 우리가 좀 더 저는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이미 시청자분이 72,000원대시잖아요. 그래 62,000원 이미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손절은 자체는 저는 큰 의미를 담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대신에 하단에 이제 마지노선 자리만 조금 잡아 드릴게요. 제가 마지노선 자리가 어디냐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노선을 제가 잡아 드릴게요. 자, 이 자리에서 이 자리네요. 자, 59,000원 자리가 보이는데요. 자, 59,000원대까지는 자, 조금만 더 참아보죠. 네, 지금 어차피 62,000원이고 62,000원에 파나 아니면 59,000원에 파나 제가 볼 때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반등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조금 손절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감내하시는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은요, 보겠습니다. 이마트네요. 매수할까요? 5220번님, X입니다. 자, 이마트, 뭐 연말 소비 시즌 포인트 노리시는 건가요? 실적 포인트 노리시는 건가요? 아직은 흐름이 영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전혀 그런 흐름이 안 나와요. 그냥 계속 빠지고 좀 횡보한다고 해서 당장에 들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에 들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수급 포인트에서도 굉장히 이 종목은 엇갈린 모습이거든요. 이거 전혀 이건 아직 누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기 힘든 상황이에요. 바뀌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아직은. 그 포인트가 나와야 되니까요.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절대 조심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YG엔터 매수할까요? 9410님. 네. 네, 5입니다. 네, 이상남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참, 이분 제 팬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참, YG 엔터테인먼트. 자, YG 엔터테인먼트,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가격을 제가 조금 같이 보면요. 자, 이게, 참, 한번 같이 보세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자고요. 자, 주가가 빠졌을 때는 거래량이 크게 안 일어나잖아요. 맞죠? 그거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거래량이 엄청 크게 일어납니다. 주가 또 빠질 때 거래량 없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있고 일단 매집이 엄청 잘 된 차트예요. 매집이 잘 됐고 우리가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자, 왼쪽에 보시면 투매 과정이 나타납니다. 투매가 꾸준히 조금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죠. 투매가 나타나고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리는데 기간이 올리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가 다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정확한 제가 매수 가격대는 제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지금 권역 자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저가 권역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어차피 4분기 같은 경우 공연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주가상의 모습 자체도 지금 한 번 더 크게 올리려는 가치적인 부분이 재확인될 수 있는 과정이다. 얼마 전에 또 패션 브랜드 뭡니까
그 외국 브랜드하고 같이 런칭을 했죠.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저는 과매도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은 전화로 가는데요.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효성 ITS 17,200원에 매수했는데 네, 얼마나 사셨어요? 9,000원까지 간 걸 놓치가지고 돌아가서 지금 쫙 빠졌어요. 이게 좀 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상한 멘토님께서 도와주실 거거든요. 한번 도움을 좀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일전에 효성 ITX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네, 맞죠. 예, 제가 그때 한번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매도를 못 하셨다, 그죠? 예, 못했습니다. 못하고 조금 더 빠졌네요. 자, 일단 아버님, 요거는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게요. 자, 효성 ITX는 항상 테마성 재료로 움직입니다. 맞죠? 네. 테마성 재료로 움직이는데 이 기업에 잠시만요. 이거 기업 분석을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예. 자, 보시면 자, 기업은 어때요? 또 그렇게 뭐 나쁜 건 없다, 그죠? 예. 실적도 꾸준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런데 테마가 항상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여타의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는 이런 부분은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효성 ITX는 안 빠졌잖아요, 맞죠? 그것은 실적 자체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가격 권역에서 못 파셨잖아요,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더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가 자리가 어딘지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네. 자, 그럼 그 자리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요. 자, 1차적으로 이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16,400원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봉으로 들어와서 16,400원 같이 보겠습니다. 자, 16,400원인데, 자, 16,400원 밑에서 지금 거래량이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6,400원을 꺼놓고 보겠습니다. 16,400원. 예, 16,400원을 꺼놓고 보면 16,400원을 깨질 때 거래량이 어때요? 투매가 나오죠. 아, 중요한 자리구나. 그런데 옆으로 기면서 지금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크게 늘지 않죠. 매집이 조금 더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아버님? 팔지 마시고 좀 더 보유를 하세요. 예. 언제까지 올라가면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가면 18,000원대 갭으로 뜰 수 있습니다. 예,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때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예,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세요. 예. 팔 종목은 아닙니다.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예, 수익 내고 팔 수 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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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이요? 매수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 매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매수를 하시려고? 예. 혹시 보셨던 뭐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예. 뭐 다른 보셨던 거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다른 거 보고 있는 거 있는데요. 아니, 종목 말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요? 네,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워크아웃이 네. 연기됐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워크아웃 연기된 거, 뭐 이거 하나 예. 보고 들어가신 예. 거예요? 예. 알겠어요, 어머니. 자, 금호산업의 뭐 흐름으로 보자면 나쁘진 않아요, 볼 때. 네. 상승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로 판단이 돼요. 아마 어머님 생각하시는 게 7월 달에 올랐던 것처럼 9월 달에 올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혹시 기대감 아니세요? 예.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그렇게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렇게 장난을 치고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릴 것은 그 시점을 보시고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 말릴 수는 없고 또 나쁘진 않은 자리는 맞아요. 차트상을 볼 때는요. 그렇게 보여요. 대신에요. 언제 좀 파셔야 되냐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키셔야 돼요. 선 그었죠, 제가. 보이시죠? 네. 여기 고점 포인트 한 13,500원 넘어가면 파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차트상의 움직임이고, 실적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자, 실적을 보면요. 올해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요, 어머니, 작년 실적 못 넘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실적이 안 좋으면 종목을 지금 사야 됩니까? 실적 안 좋다고 난리가 나는데 올해 실적 아무리 좋아도 작년 실적 못 넘어가요. 그러면 단기적인 차트 상승 흐름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될 수도 있나요? 곤두박질 수도 있어요. 제가 사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시더라도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자, 여기 포인트 잡겠습니다. 얼마에 사셨다가 매도하시냐면요, 11,700원 깨면 당장 빠져나오세요. 지금부터요. 11,700원 깨면 빠져나오시고요. 매수하신 다음에 13,500원 되면은 그때 수익 실현하세요. 아셨죠? 네. 그 포인트만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시겠죠? 아시겠죠, 어머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라고 하네요. 이상현 손님 받아주시겠어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한국 항공우주. 아, 한국 항공우주요. 네네. 네. 그 가격 뭐 매수에 대한 부분이세요? 아니면 매도 부분. 매도요. 아, 매수 얼마에 하셨는데요? 39,000원입니다. 아, 39,000원요? 네. 요즘 시장에서 참 수익 내기 어려운데 대단하십니다. 자, 얼마 들고 계십니까? 몇 퍼센트 들고 계시나요? 예? 30% 들고 있습니다. 아, 30%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어머니? 지금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요. 아, 지금 매도 시점이요? 예. 만약에 저라면 저는 매도를 안 할 것 같아요. 좀 더 들고 갈 것 같아요. 얼마까지 들고 가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세가 내는 종목이잖아요.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우리가 1년이나 2년 뒤에 보면 정말 많이 올라가 있어요. 항상.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세를 다는 못 먹습니다. 절대로 어머님이 머리에서는 팔 수가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최소한 어깨 이상에서만 팔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조금 잡아가시는 게 좋냐면, 어머님이 지금 39,000원에 지금 일단은 가지고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권이니까 얼마짜리까지 가냐면, 자, 차트 한번 같이 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화살표가 떼 있는데 저항이라고 적혀 있어요. 맞죠? 자, 요 자리를 지금 오늘 돌파하는 날이에요. 자, 41,000원대로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하는데 시가에서 떠서 돌파를 했습니다. 아,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 그죠? 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어느 정도 뭐 이런 항공에 관련된 산업 자체를 전담적으로 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을 생산해서 프랑스에도 수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주가상의 연속성은 이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자, 그러면 매집했던 가격대에서 얘네들이 최소 2배 이상을 보내는데, 그 매집했던 가격이 얼마냐면, 자, 하단권역 봅니다. 자, 30,000원에서 27,500원, 제가 거기 가격대가 보여요. 그러면 저는 6만원까지는 가는데 지금부터는 시간적인 문제예요. 어머님이 1차적인 목표가를 일단은 45,000원 잡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45,000원 잡고 45,000원 달성하고 난 다음에는 익절가를 43,000원에 걸어 놓으세요. 43,000원이 안 깨지면 그때는 또다시 더 들어가십니다. 아시겠죠?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네. 자, 어머니. 자, 1차적인 목표가는 45,000원이에요. 네네. 45,000원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45,000원 도달하고 나면 조정이 분명히 옵니다. 조정이 왔을 때 얼마까지 조정이 올 수 있냐면 43,000원대까지 조정이 올 수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 그 43,000원대를 익절가로 대응을 하세요. 근데 43,000원대가 지지가 되고 또다시 올라간다 하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최종 6만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길게 보유하세요. 어머님 뭐 대출 아니죠? 이거. 네네네. 아, 그러면 길게 들고 가서 신용도 아니시죠? 네네. 아, 그러면 묻어 놓으세요. 예금 3년짜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묻어 놓으세요. 그렇게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SM이네요. 매도할까요? 7위 하나님. 네, 5입니다.
매수가가 얼마가 하셨냐면 이분이 좀 높으셨어요. 네, 29,000원이세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그럴 수밖에 없으면 이전은 아니실 것 같고요. 지금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계셨는데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SM은요, 좋게 얘기한 곳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도 그랬고요. 좋게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인력 관리에 실패한 회사란 말이죠. 그런 회사를 들어가야 된다? 이건 완전 잘못된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엔터주는 생명과도 같은 재산과도 같은 게 인력입니다. 그게 실패했습니다. 거기 매출이 직격탄이라고요. 자, 그럼 SM이 29,000원에 사셨다. 당연히 저희는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엑소 멤버가 1년 만에 2명이 나왔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엑소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 정말 SM 내에서는 중요한 그룹 중에 하나라고요. 매출에 대해서. 그렇죠? 또 소녀시대 제시카 아웃. FX 셜리 휴식주. 안 좋잖아요. 계속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요. 또다시 SM 쪽에서 방어적 측면에서 중국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거는 봐야 되는 거고. 사람들 한번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서 안 좋다고 기억이 나버리면은 되돌아오는데 힘들잖아요. 연예인들 군대 안 갔다고 지금 또 어제 난리 났잖아요. 목리 났죠. 네,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오히려 뭐가 재밌는 게 그 연예인이 앨범 발표를 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앨범이 뛰어 올랐는데 그 1위를 올라선 게 뭔지 아십니까? 군가가 올랐습니다. 군가가 1등을 했어요. 군가 차트 역주행. 왜요? 네티즌들은 싫다 이거죠. 올리는 겁니다, 차트를. 네. 그런 분위기라고요. 그럼 인력에 실패한 회사를 왜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스타코네요. 네, 매수할까요? 5147님. 네, X입니다. 자, 이상도 멘토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업 이런 부분인데, 자, 요것도 시가총액을 잠깐 한번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50억, 많이 컸다, 그죠? 예전에는 작았는데, 자, 주가 추이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월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월봉입니다. 그래서 월봉을 제가 보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봅니다. 자, 길게 한번 봅니다. 추세가 많이 올랐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매집 가격대를 보면, 자, 요 가격권, 자, 1200원에서 1300원 사이에 매집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5530원까지 올라왔다면 약 4배가량을 올렸다, 그죠? 400%가 날아가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어때요? 주가 자체가 이렇게 400%가 올랐다면 내려올 때는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맞죠? 고가 권역 자체 5530, 2685원.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나면서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 기업 자체가 이슈화가 됐던 거는 부동산 그 부분 자체였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또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실적으로 같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본다면, 자, 이 자리 자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여기에서는 지지였는데 지금 이 지점에서는 저항 구간이죠. 그러면 오늘 매수하지 말고 돌파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빨리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이오니아네요. 매수할까요? 0758님. 지금 에볼라 관련 주들, 백신 관련 주들,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응? 이거 10% 빠지니까 싸 보여서 매수하실 거예요? 그냥 제자리 간 겁니다. 제자리 간 거지. 이거를 뭘 사려고. 네? 딱히 사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사시려고는 안 됩니다. 네. 10주만? 안 됩니다. 10주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거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힘들어요. 차라리 다른 걸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공개 방송 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또 매수가가 왔어요.
그거 사면 되는데. 네.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1시부터죠? 네, 좀 이따 들어오시면 되고, 종목을 현재는 테마를 할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테마주 할 시기는요, 3월, 6월, 9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적 시즌이고요. 12월은 산타일이에요. 테마주 하는 시기는 끝났어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테마주 하시려면 내년 3월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흐름에서는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희가 방송은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많은 상담해 드렸는데요. 10시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빨리 주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해드릴 수가 있어요. 중간에 오신 분들은 미처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고요. 이상민 멘토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정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더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